엎드리고 있구나. 자, 메인 카르마 말씀드릴게요. 이 메인 카르마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조금 더 강한 편인 거예요, 현재는. 근데 이 메인 카르마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자, 메인 카르마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독재자, 억압자, 사냥꾼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예요. 나는 이제 아직 세자가 책봉되기 전에 이제 거기에서 나는 이제 왕이 될 거야. 나는 이제 곧 조만간 세자가 되겠지 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세자가 돼서 그 사람이 왕이 돼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미 받아들인 거죠. 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되지 못하지? 왕으로서 생각을 하면 지금 승주님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왕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당연히 왕이 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나를 왕을 안 만들어줘서 지금 내가 거기에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려고만 하는구나. 캐릭터가 조금 이제 추진력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좀 이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이제 메인 카르마가 얽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공주 캐릭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캐릭터를 나 혼자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내가 좀 너무 이상한가? 내가 너무 또 특별한가? 또 우월과 열등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또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또 꿈을 키우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왕이 되지 못하는 패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엇나가기 시작을 해요. 아니 내가 왜 왕이 되지 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이겨버리겠다. 그래서 사냥꾼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들판에 토끼, 사슴, 멧돼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그 중에서 세 마리 중에서 멧돼지를 잡아야지, 좋은 거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다 잡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잡게 하고 내가 다 잡아야 돼. 이런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빼앗기느니 뺏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거라고 생각한 거를 빼앗으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누구 얘기하는 건지 기억 나시죠? 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감히 내 여자를 네가 감히 내 마음을 건드렸어? 네가 뭔데 날 지적해?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님이 지금 신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왕자로서밖에 존재를 못하니까 패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목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입 준비를 하는 것도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대학 나왔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내가 패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승자로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만한 이제 증표들, 트로피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내가 편입시험 준비하잖아요. 계속 패배자 마인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일을 찾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거야 라는 즐겁게 하는 마음 쪽으로 집중을 하면은 무조건 빨리 공부가 술술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쟁취해놔야 돼. 내가 이거를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 내가 진짜 왕임을 알려줘야 돼. 그 패자 컴플렉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뭘 해요? 또다시 실패하죠. 패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컴플렉스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하려면 오늘 도전한 게
내일 실패하고, 내일 도전한 게 모레 실패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누군가한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꿈을 만들고 목표를 달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변하지? 화만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는 화내는 거 잘해요.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과격하게 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쫄거든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 억압자, 사냥꾼.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독재자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통제 욕구예요. 그 다음에 해결사 캐릭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승주님한테 받은 과제를 토대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승주님의 모든 모습을 표현할 수는 없겠죠. 딸은 분명히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되게 막 다정하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세가지고. 얘네들이 세니까는 얘네들이 조금 저 밑에서 쭈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얘가 맨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네가 감히 이렇게 막 억압하고 하니까 못 나와서 내가 좀 평화로운 승준이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한 이 왕자님은요,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왕자님 이름 옆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외로운 왕자님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왕자님이에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미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자인데 왕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제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메인 감정은 이제 분노, 외로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패자 컴플렉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유가 있는 패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해요. 세상에게, 나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막,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 때문에, 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유가 있어. 내가 이번에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것들 때문이야 해서 내가 그 나를 미워할 만한 그 대상을 딱 붙잡고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나 진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네? 나 아무것도 아니네?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변명할 거리를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패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아직 그리고 이제 또한 내가 패자인 모습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하면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 뭔가 들킬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을 마주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안절부절하고 약간 불안한 느낌이 오고 여자한테 말을 할 때도 뭔가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라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나의 진짜 모습, 실체를 들키게 되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를 내가 증명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수치심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왕이면 말을 최대한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고 참고 지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꾹꾹꾹 참았던 거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요. 약간 승주님이 남자답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남자답지 않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할 텐데 진짜 남자답거든요. 얼굴도 그렇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는 속 알맹이가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느끼는데 상남자란 말이에요. 상남자이다 보니까 남자가 이런 거 드러내면 안 돼. 이게 자기 검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참을 만큼 다 참다가 폭군이라 그랬죠.
독재자인데 폭군이에요. 폭군이다 보니까 에라이 하면서 상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나타나는 패턴이 참고 참다가 내가 손절, 내가 화 잔뜩 내고 들어엎고 끝내는 이유가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내가 너네들을 내 신하라서 옆에다 둔 건데 니네들이 나를 지금 기어 올라? 이제는 안 되겠어. 나의 권위를 보여줘야 되겠어. 으아!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왕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왕처럼 살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왕처럼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왕이 돼요. 내 마음 안에서는요. 갑과 을의 관계,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작동이 되는 게 내가 진짜 인정할 만한 뭐 금전적으로 막 엄청 자유로운 존재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그다음에 겉모습으로 완벽한 뭐 이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런 사람들을 아니고서야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아니고서야 누군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될 거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승준이를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상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약간 찌질한 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너무 대놓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서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좀 나처럼 숨기기라도 하든가. 좀, 로열 패밀리답게 좀, 차통이라도 좀 지키든가. 이것들이, 아유, 이렇게 구니까는 얘네들은 그냥, 이게 하층민이구나. 하고, 은연중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 왕자이지만 약간 콧대가 높은 왕자예요. 콧대가 높은 왕자인데 왕자이지만 약간 거지 같은 친구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거지라고 인식하는 못난이라고 인식하는 근데 그 아이를 인정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쓰레기 맞아. 나 찌질해. 이거 인정하는 걸 해줘야지만 부정과 긍정을 내가 구분해가지고 얘가 더 우월하고 얘가 더 열등하고 이렇게 상하 관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똑같은 존재로 바라봐요. 똑같은 존재를 바라보는 게 동전의 양면을 바라보듯이 500원짜리 동전을 우리가 내가 그려져 있는 모양이 좋다고 이걸 싹 다 도려낸 다음에 한 모양만 딱 돈을 딱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을 500원을 받을까요? 이거 가짜 돈이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좋은 것만 취하려고 싹 잘라낸 다음에 전 이것만 보여드리겠어요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보다 충격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얘기 들었을 때. 근데 납득이 되시나요? 어때요? 네. 네. 그 캐릭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밑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항상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캐릭터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면은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라는 캐릭터를 뭐 MBTI나 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혈액형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걸로 막 구분해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거에 빠지게 되면은 그 상이 강해지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T여서 나는 F여서 이렇게 좀 강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강해지는 건 나름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하나의 캐릭터를 내가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좋은 건 내가 여기에 갇혀 있구나. 내가 이성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MBTI T면 내가 이성적이만 할까? 나도 불평불만이 올라오면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때 어떤 사람이 해결책만 주면 짜증 나거든요. 그럼 내가 과연 T이기만 할까? 그러면 MBTI에 이제 막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T가 뭐 75%고 F가 25%여서 그래.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무조건 100% 0% 나오는 거는 확률적으로 우선 불가능하고
MBTI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모습이 나에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난 안 맞아 하고서는 이제 분리하고 분별하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대신 좋은 장점은 '내가 이래서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미워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런 폭군 기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는 엄마를 계속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또 다른 가능태를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적어 놓으신 거를 분석을 해 볼게요. 신청서에 신청서에 네. 있는 건데 첫 번째 인간관계 패턴은 손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못마땅한 점이 눈에 띄면 옆에 있는 나까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 그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까지 찌질해지는 것 같고 나까지 못나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내 주변에는 별로인 사람만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별로니까 주변 사람도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스스로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 마음이 아까 전에 왕의 캐릭터로서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찌질하니까 '나도 찌질한 건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요. 나는 왕인데.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왕이 될 사람이면은 나처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패턴은 참다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참기로 했으면 남자답게 참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일부러 안 참은 거예요. 참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참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터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참아준다 하고서는 참아준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래 평화가 중요한 거야. 평화가 중요한 거야 하면서 참은 게 아니라 진짜 평화가 중요해서 끝까지 참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들고 일어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안 참은 거죠. 이렇게까지 해? 여기까지 건드려?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들어 엎을 거야. 우선 내 안에 폭군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참아가지고 참다 참아가지고 이 사람이 못되게 행동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들어 엎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 주시한 거예요. 너 언제 한번 나를 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할 때가 내가 지켜보겠어. 그래서 감시하는 시선으로 우리 그 승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본 건데 잠시만요. 충전기 좀 꽂을게요.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신하를 대하듯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왕이니까 이제 신하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시종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거 봐라 농땡이 부리네. 너 한번 내가 참아주겠어. 다음에는 또 그래 봐. 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하대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내가 진짜 왕으로서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을 왕처럼 대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늘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했지만 이 사람이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봐. 이 사람이 나로부터 뭔가 건드려지나 보다.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 안에 건드려지는 무언가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짜증이 난 거구나.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적으로 되게 큰 사건을 겪으면 그 비슷한 사람 만나도 괜히 그 사람이 무섭고 미워지잖아요. 나한테 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연관이 없는데 닮았다는 이유. 근데 닮았다 보니까는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전 사람처럼 이 사람을 똑같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찰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막 언제 너 하나 뭐 하나 나오나 보자라는 시선으로 계속 감시한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 그걸 증거로서 나에게 딱 보여줘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나라는 사람을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어떤 특정 사람으로 인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당연히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뭔가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승주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내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나도 아마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드릴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나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나도 싫어할 수 있는 명분을 잡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기 위해서 나는 얘를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는 우리 엄마랑 비슷해. 내가 너 미워할 거야.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찰해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 언제 나한테 부정적으로 말할지 몰라. 그래서 얘가 한번 싹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우리 엄마랑 똑같이 나는 상처 주는 말 했어. 내가 이제부터 너 미워할 거야. 너가 미워할 만한 짓 했어. 하고서는 미움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시작이 이 사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괴롭혀서 미워한 게 아니라요. 결과가 미움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얘를 열심히 지켜본 거예요. 언제 네가 나를 괴롭힐지 내가 지켜보겠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이유 모를 의심과 불신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화를 내기 위한 명분이에요. 너 내가 지켜보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심과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아야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가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좋게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계속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의심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마음속에서 너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해? 너의 꿈을 내가 깨부숴 버리겠어. 한번 믿어봐. 하는 마음이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저기 밑에서 존재해요. 그러면은 열심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 의심하는 거 나쁘다고 했어. 불신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미워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한테 내가 믿음을 못 갖는 거라고 했어. 그래, 온전히 믿어보자. 하고서 마음 놓고 딱 믿었더니 진짜 배신을 때리네요. 나는 사기를 쳤어요. 그럼 나는 뭐래요? 증명서, 증거, 자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잖아. 근데 내가 이래도 사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불신하지 말아야 되겠어?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 여기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그러면 얘가 그래, 맞아.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할 무언가에 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생각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깨져야 되는 관념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도 없는 편은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없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직도 깨져야 될 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진짜 생각이라고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각이 꼬리에 무는 거거든요.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 생각이 많아야 돼요. 우선 생각이 많아야지 이 생각들을 정리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생각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각들을 먼저 가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니다. 내가 이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면은요, 대부분 그게 망상으로 빠지거든요. 내가 과거에 유지하고 싶었던 그 패턴의 그 감정, 느낌을 다시 한번 오늘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망상의 생각을 만들어내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망상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 통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망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휙 던지면 줬다. 그러면은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이거 망상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손이 미끄러진 걸 수도 있고, 저 사람만의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나 오늘 일 때려칠 거다 하는 마음을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사람까지 날 무시하네? 이거 망상이란 말이에요. 이 망상임을 망상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은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 이 생각들이 진짜는 아니다. 과거에 이어져 왔던 나의 반복된 습관적인 생각들이 다시 한번 나타났을 뿐, 진짜 생각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에 나타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다운로드 되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재생 버튼 눌러서 그 영상을 시청하는 거거든요. 시청을 하면서 그때 그랬지. 내가 너한테 복수하겠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때렸어요. 그때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어. 이런 마음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다시 오늘 그 영상을 다시 재생 버튼 눌러서 너한테 복수해버리겠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네가 날 무시하지 않게 해주겠어. 이거는 망상이라는 거죠.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과거의 패턴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뭔가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더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인과 결과 사고방식이죠. 무엇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이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잠을 많이 못 자서,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아서, 목이 결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내가 이런 강박증이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자기계발 행위 에 빠져서 막 이거에 막 심취해 있다 보니까 내가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이거는 해결사 캐릭터가 증거 찾기를 해 가지고 증거를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 해결사가 돈 받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급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을 하니까 이제 상사가 의뢰자가 쫀단 말이에요. 의뢰자가 내가 돈 오늘 100만 원 줬잖아요. 왜 아무것도 증거를 안 갖고 와요? 왜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니까는 이 해결사는 내가 이 돈을 환불해주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서든 이건 것 같아 하고서는 증거 갖다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지금 건강 나빠진 거예요. 하면은 알았어. 100만 원어치 일을 했네 하고 이 돈을 환불을 하지 않고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이 생기고 스스로 초라함을 느낍니다. 아까 전에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왕이 되고자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한 왕자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제 대단한 존재다라는 그런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나를 자꾸 비교를 해요. 왜 쟤는 왕이 됐지? 왜 나는 왕이 되지 못했지?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보니까 쟤가 나보다 난 게 있긴 하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 노력해야 되겠네? 강박에 시달려.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면은. 나라는 이 육체의 감각에 내가 갇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그런, 이제 정신의학과 쪽으로 막 이렇게 나르시시즘 그거 막 그런 걸 이제 진단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나라는 감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며 날 쳐다보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런 것도 나라는 감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조금은 있다. 아니, 조금은 아니고 있는 좀 중간 이상으로 있는 편이다. 나라는 감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쳐다보지는 않거든요. 나한테 되게 시선이 쏠려 있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쏠려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려고 하기보다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가 지금 나는 건강한 게 좋으니까 나는 이제 운동하는 게 좋으니까 운동하자. 누군가한테 내가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기보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그런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거나 배척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이기려고 하는 마음, 독재자, 폭군의 마음이 등장을 한 거죠. 버리려는 거예요. 내가 너 쓸모없으면 버려버릴 거야. 그래서 인생을 볼 때 쓸모와 쓸모없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쓸모가 없어 보이거든요. 돈도 지금 많이 못 벌고 뭐 대단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인생 패배자네 라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쓸모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안에 CCTV 역할을 하는 이제 뭔가 나한테 조련하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내면 아이로. 그 존재 안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이겨내려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예 루저는 아니구나. 이걸 증명받는 거죠.